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번지고 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연내 금리 인하, 공급 부족 등으로 집값이 내려갈 이유는 적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서울 연립과 다세대 등 빌라 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세값이 뛰며 일부 수요가 빌라로 움직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두 차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6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개발, 재건축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시공 능력 상위 10대 업체들 중 한두 곳을 제외한 대형사들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 등에서 빅매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7월부터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셈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규제 시행을 앞두고 이 7월 전에 빨리 대출을 받아서 이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정말 이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은 생각해야 할 것, 고민해야 할 것, 전략적으로 접근을 좀 하셔야 할 텐데요. 이 내 집 마련 전략 짜기 힘드시다, 또 어떻게 해야 할지 투자에 대한 고민도 있다 하신다면 언제든 혼자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서 그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고민이죠. 이 재개발 투자와 관련된 고민,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6월의 첫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락론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폭락론자들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정말 이 부동산 세계는요, 내일을 지켜봐야 되고요. 너무 규제에 의거한 그러한 폭락 이런 예측은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은 적어도 수요와 공급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요. 직장인들, 고용, 인구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폭락론자들과 하락론자들 위안 삼았던 분들 지금 또 가슴 아픕니다. 정말로 현장을 좀 냉정하게 보고 광고 전략 이런 광고비 전략 이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국민, 시민 이런 분들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좀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부동산 고민 많으시지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 집 마련 투자 전략 정말 소상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책상 앞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이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전문가들은 늘 그 이야기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분위기에 맞는 투자 전략, 내 집 마련 전략 더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수 있는데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울 수 있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장, 하락장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떠한지, 과연 이런 흐름들을 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은 꼭꼭 박사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기회를 또 놓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갖고 가면 여러분들도 벼락 거지가 아닌 벼락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고 타이밍을 잘 잡는 거에 대해서 시장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지금 현재 몸소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요. 서울의 아파트는 상승장이다. 그런데 하락장은 언제 오나? 상승장은 여러분들에게 투자의 기회가 아닙니다. 번 사람들이 좋은 내 집 마련하는 기회이고 내 집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죠. 하락장이 오면 죄다 내다 팔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버릴 때는 버리고 살 때는 또 사야 합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 가격 폭락을 할 때 정말 폭락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 하락해서 살 기회가 왔습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폭락을 하면은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습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싼데도 불구하고 더 떨어지기를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때가 기회였는데 말입니다. 과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락장이 언제 오나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스탠스로 나는 어떠한 형태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이 부동산 시장을 정말 어떻든 하나의 투자의 시장으로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투기 이런 걸로 마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답게 이해를 하고 쓰잘데기 없이 공급 많은 데 가가지고 싸다고 투자하고 또 비싸다고 투자, 좋은 지역과 비싸다고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수요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은 좀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안 파는 지역은 과감하게 안 오르는 지역은 과감하게 손절매하는 그러한 능력을 좀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핵심 지역, 주요 지역, 행정구역상 서울이 있습니다. 행정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볼 때는 핵심 지역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핵심 지역이 움직이고 나면 규제가 들어가거나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반드시 주요 지역으로 건너가고요. 주요 지역이 건너가면 나머지 행정 지역으로 가거나 수도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수도권, 행정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내려가서 상승하는 기간이 짧고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적은 돈일수록 무리하게 하더라도 좀 핵심 지역과 주요 지역에 내 자금을 갖다 넣으시고 사는 것들은 약간의 몸테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로 선택하느냐에 해서 5년, 10년이 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히 직장 다닐 때 똑같이 시작하죠. 똑같이 월급 받고 똑같이 모으는데 요 관심 하나로 20년이 지났을 때 서로 다른 세계로 살아간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도 이걸 꼭 인지하시고 부동산 세계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비단 전 세계 흐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자본주의만 자본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주의는 중국도 상해, 북경 이런 데 가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저는 북한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회주의를 갖고 있는 베트남 또는 또 아직까지 왕권 정치를 하고 있는 태국 어떤
군주제든 뭐든 어디를 가더라도 자본의 자본의 기득권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서 빨리 자본의 기득권 시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 세금으로 막을 수 없고요. 규제로만으로도 막을 수 없다. 잠시 통제는 할 수 있으나 계속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통제한다라는 건 3년, 5년 이런 정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평생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거 규제로만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서 13년 핵심 지역은 서로 바닥을 기고 있다가 먼저 핵심 지역이 오릅니다. 13, 14, 15, 16, 17, 18, 19 쭉 오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018년, 2019년, 2020년 8월 계속 규제가 들어가죠. 규제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주요 지역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너무 올랐다. 그리고 규제로 인해서 오를 수는 없다. 그러면 그 핵심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 주요 지역으로 갑니다. 핵심 지역은 주로 어디지요? 뭐 강남 3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요 지역은 강남 4구, 강동구부터 용, 성, 광, 영등포도 뭐 해당되겠죠. 이런 주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주요 지역으로 이동돼서 2016년부터 계속 또 2021년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규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규제가 없는 수도권으로 상대적으로 싼 지역으로 수요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분당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분당, 평촌, 수원까지도 오르게 되죠. 그러다가 너무 올랐다가 아니라 전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완성되면서 무너집니다. 이 무너짐은 규제로 인한 무너졌던 거지 수요가 없어져서 무너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폭락농자들이 20년 동안 헤쳐온 거 한번 맞죠? 맞았죠? 2022년 폭락을 합니다. 대폭락. 옛날에는요 가격이 떨어지면 4, 5년에 걸쳐서 30, 40% 떨어졌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니 SNS니 뭐 이런 정보통신의 발달을 해서 급격히 공개가 되죠. 정보 공유가. 그러면서 2022년 한 해 동안만 3, 40%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폭락 더 떨어진다. 더 떨어져서 있는 사람들 괴멸시키려고 이런 이상한 악다구니 발언을 하면서 2차 폭락을 운운했던 거죠. 그러나 시장은 뭐죠? 수요가 있었던 거죠. 수요가. 여기서 우리가 고찰해야 될 부분이요.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저는 앞으로 이제 하락장이 오더라도 우리 막스경제 우리 시청자들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20, 30% 떨어지면 10% 더 떨어질지라도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좋은 걸 못 사니까. 좋은 건 20, 30% 떨어지고 사는 거지 40%, 50% 박살나는 데는요. 그거 투자하잖아요. 다음에 살 사람이 없어서 팔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하급지가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20, 30% 떨어지면 앞으로 사세요. 그래서 2023년 2월 드디어 너무 떨어졌나 이런 게 아니고 더 떨어져 봐야 얼마 떨어지겠어 하면서 서서히 사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요? 핵심 지역부터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가더라도 팔 사람이 없죠. 수요는 중복되죠. 그러다 보니 주요 지역마저도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규제가 DSR 7월 달에 대출 규제 하잖아요. 대출 규제로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동산이 거래가 돼야 세수도 양도세도 거치고 또 사야 취득세도 거치고 지방경제도 지방정부도 살고 다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대선 끝났습니다. 이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졌다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 안정이잖아요. 경제 안정 되돌아가 보면 바퀴가 어딘가 막혀 있어서 못 돌아가잖아요. 무슨 바퀴가 막혀 있어요?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이 지금 동맥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 다 망가지고 돈 쓸 사람 없으니까 이제 이삿짐 센터도 힘들고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문재인 정부부터 해놓은 규제들 이제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예요. 경기 활성화라는 건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팔 수 있게끔 편하게 해주어서 돈의 흐름을 동맥경화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경제 연착륙합니다. 이 상태로 규제 계속 놔두면은요, 이거 경착륙 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이 보시면은요, 대기업의 수출, 중소기업의 내수, 그 다음에 서비스업, 은행, 학원, 병원, 그 다음에 부동산, 이렇게 부동산 경제도 하나의 경제거든요. 부동산 경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일단 포크레인, 또 레미콘, 그 다음에 인부 돌아가죠. 그 다음에 용역업체 돌아가죠. 식당 돌아가죠. 또 입주하면은 이삿짐 센터도 하죠. 커튼 공장 돌아가죠. 지금 돌아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아예 멈춰져 있어요. 시계 제로로. 그러니까 이만큼 컸던 바퀴가 이만해지니까 분명히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경제 활성화는 뭐죠? 거래 지금 제한해 놨잖아요. 거래 제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다주택자들도 거래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놓여져 있던 각종 규제, 전세세출 규제, 규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 돈 나눠준다고 경기 돌아가지 않습니다. 홀라당 거기 30만 원 써가지고 못다 써먹을 거예요. 집을 사요. 아니면 그거 사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시장 환경이 일어나서 수요 공급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25년입니다. 벌써 강남 3구라든가 핵심 지역은 전고점 웬만하면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주요 지역 마용성, 지금 현재 광진구 이런 데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남은데 너무 동떨어진 데 제외한 서울 25개구 중에서 22개구 정도는 계속 가격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는 올라갑니다. 왜요? 절대적인 공급 부족 기간입니다. 서울에 택지가 있어요, 없어요? 남산을 옮기고 어디다가 거기다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한강 복개해가지고 아파트 공급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녹지도 없고 굉장히 이런 서울의 고밀도 지역에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이 정부도 재개발 재건축 해줄 겁니다. 재건축 꽉 막혀 있는 제초안, 정말 제초안이 뭐냐면요, 아직 팔지도 않는데 미래에 발생된 이익을 가지고 입주할 때 내는 거거든요. 제초안 지금 1만 8천, 전국에 1만 8천 지금 입주도 못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건축 제초안도 해결돼야 됩니다. 이러한 부동산에 두려워진 검은 구름들을 채우고 나면 돌아갈 겁니다. 왜? 공급 부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공급 부족 현상은 전 시장님께서 서울의 393곳 약 25만 6천 세대의 새 아파트 나올 거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다 해제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족 부분 때문에 이건 자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이 시장이라는 걸 자유로 둔다면 상승밖에 없는데, 상승장인데, 이걸 만약에 하락시키려면 다시 또 문재인 정부처럼 강남 막고 주요 지역 막고 서울 막고 이렇게 막으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그건 실패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는 이제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예 시장 공급을 많이 해주고 풀어줄 거 풀어줘서 시장의 자유를 맡기는 게 더 나은 시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을 해결시키고 재개발 재건축 진행시켜서 일단 서울 내에 공급량이 많이 있다라는 걸 서울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가르쳐줘야 요 투자의 붐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2030년까지는 계속 상승 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가격을 폭락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완벽한 규제밖에 없습니다. 대출 전면 막고, 전세자금 대출 전면 막고, 금리 5% 6%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면 하겠죠. 그런데 부동산 하나 부동산 하나 잡으려다가 우리나라 경제 절단시키는 그런 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실 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도 하나 사놓고요. 그냥 부동산 가지고 머리 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본업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서히 수도권도 좀 오르지 않겠느냐. 수도권은요 공급량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3의 신도시까지 생각해보면 뭐 분당에 뭐 선도지역 어쩌고 저쩌고 그거 지금 투자 기회가 아니라 팔 기회입니다. 요 기회에 또 못 팔면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아파트, 새 집, 내 집 이게 필요한 데가 어디냐면 서울에 당분간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에. 그래서 경기도 일대도 좀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할 때까지는 경기도 투자, 수도권 투자 좀 잠시 쉬었다가 서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고요? 맨날 아파트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서울에 아파트 나올 지역 재개발에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꼭 사가지고 집 입주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거와 투자를 분리하는 개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조정장이 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은 언제 오나 조정장 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하락장이 팍 오려면요. IMF처럼 아주 엄청난 고용 해고가 일어나면 또 다시 폭락장 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 부동산값 잡으려고 정말 그런 못된 생각하지 말고요. IMF 온다는 거 아예 잊어버리십시오. 이제 한번 당했으니 우리 국민들 안 당합니다. 그래서 대폭락장 오지 않는다. 그거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당분간은 이렇게 핵심 지역은 돈 없어서 못 가니까 주요 지역도 못 가니까 핵심 지역 내에서 재개발하는데 뭐 반포 일동 역삼동 뭐 이런데 주요 지역 마용성 막 있으면 마포 같은데 막 좋잖아요. 용강동, 합정동, 뭐 그도 도화동 이런데 한강 막 바라볼 수 있는 곳 그런 데다가 적은 돈으로 아파트 30억, 25억 넘으니까 사지 말고 2억, 3억 투자해서 거기 재개발, 재건축 무조건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싼 데 가셔서 전세, 월세 사십시오.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그리고 투자는 이런 좋은 주요 지역에다가 돈을 투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식에도 돈 박아 놓잖아요. 은행에도 저축해 놓으시고 했잖아요. 부동산도 웬만한 저축보다는 훨씬 낫다 생각하시고 좋은 지역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회에 지금 2025년과 2030년 매우 중요한 기회이니까 아파트만 쳐다보지 말고 아파트 나올 지역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돈이 많아서 상급지 살아야 되실 분들은 그냥 아파트 가십시오. 아파트도 가격 오릅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웬만한 아파트 다 20억 넘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거 5억 벌어봐라 25%밖에 안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돈 벌기 힘드니까 돈을 좀 돈 많은 사람들 아파트 보시고요. 투자하실 분들 돈을 좀 벌어가지고 이런 좋은 아파트 나도 나중에 갈 거야 하는 분들은 재개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이 다 없앴던 그러한 지역들이 다 아파트 들어오잖아요. 그때야 아파트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 이런 용어 자체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2030년 32년 사이에 공급이 될 거고 신속통합은 그 2배가 걸리겠죠. 2037년부터 많이 나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 부자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좀 전문가들한테 좀 얘기 좀 듣고 하세요. 귀가 너무 얇으면 너무 많이 들으면 의사결정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뢰가 가고 정말 엄청난 신뢰 갖췄다고 그런 검증된 사람이 가면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본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요. 지금 현재 재개발 시장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시장이 지금 많이 얼어 있죠. 추가 부담금도 내야 되는데 제초한 부담까지 있습니다. 또 올 7월 달에 재건축은 아파트라 가격은 비싸고 낡았기 때문에 전세는 낮아요.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규제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장은 대출 규제가 좀 풀리거나 제초안이 폐지될 때 좀 움직일 것 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재건축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돈 벌려면 재개발, 거주하려면 아파트 이렇게 해서 좋은 지역 선점하시는 그러한 좀 노력이 좀 필요하고 결단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규제로 눌러놓더라도 이 서울의 아파트 시장, 서울의 주택 시장은 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조금 더 늦지 않게 투자해보는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드렸는데요. 그 투자 혼자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저희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다 나누는 지역 이야기까지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인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에 예정돼 있는데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뜨거운 시장, 6.3 대선 이후의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 주시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필요 없습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내가 투자할 지역이 어딘지 이거 알아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들 선정해 놓고 꼼꼼히 살펴볼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투자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무료 세미나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세요.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는 시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니, 제가 철산 13단지를 갖고 있는데 도무지 오르질 않아서 네. 그거를 팔아가지고 어디다 투자할 수 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전세나 임대를 주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건데 광명 네. 철산 주공 13단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좀 안 오르는 것 같다. 이거의 전망 살펴보면서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광명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섰지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철산주공 13단지는 언제 지금 재건축 들어간대요? 모르겠어요. 뭐 준비 중인데 뭐 10년 예, 안에 준비 되겠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재건축들이 잘 진행이 안 되죠.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제가 상담 말씀드렸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뭐 과정이 있어서 그렇겠죠. 뭐. 제가 보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제초한 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는 보셨어요? 예, 들어봤는데 그 철산도 그럴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일단은 철산 주공 가격은 오르겠지만 매각하고 더 많이 오를 대로 옮겨가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죠. 지금 철산 주공 거주용이니까 투자용 갖고 계십니까? 거주는 안 해도 돼요. 아, 거주 안 해도 돼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광명은 전화번호가 02를 사용하고 있죠? 네. 그 02 사용한다고 서울이에요? 아니겠죠. 서울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광명이라는 데가 이렇게 광명 2동에서 1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11구역, 12구역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됐어요. 지금 현재. 예. 그리고 과거에는 철산 12단지와 13, 12단지가 랜드마크였어요. 여기 사는 게 가장 소원이었죠. 여기 가산 디지털 9D, 가디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아이 키우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1단지, 2단지, 4단지, 5단지 이제 곧 11단지, 12단지 입주하면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광명시가 살았던 광명시 제가 4, 5년 전, 5년 전 무조건 광명 살아야 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구로 뉴타운과 구로의 재개발이 깡그리 다 해제됐던 시기였어요. 아파트가 없으니까 당연히 광명이 오르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 오시면서 광명 건너
남구로역 중심으로 이 파란 것들이 지금 다 재개발, 보강, 재건축 이렇게 되거든요. 또 시흥구청역 넘어서 지금 아파트 뭐 공공에서부터 신통, 모아타운 많이 공급되고요. 그리고 또 신안산선이 이렇게 도림사거리 드나서 구로 디지털 단지 건너가지고 이 광명으로 내려가는데 신안산선 10호선이죠. 신안산선 이제 10호선의 개통 이런 것들 앞두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광명은 지하철 하나 1호선 하나에 안양천을 건너야 하는 뭔가 불편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교육 환경이 좋지만 약간의 우리는 항상 부동산을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앞으로 남구로역 지금은 우리가 뭐 이 구로 하면은 혐오 항상 가격이 낮은 이유는 혐오 시설과 뭐 외국인들, 중국인들 뭐 이런 거를 혐오하게 보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가격이 싸거든요. 여기 재개발하면 월세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넘게 중국인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신안산선 타고 내려가겠죠. 또 이거 지금 현재 뭐 5, 6, 9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대규모로 계속. 여기서고 앞으로 독산 4동, 독산 3동, 독산 4동, 3동 계속 생기면서 아파트 생기면 신안산 따라서 학원가 다 있죠. 학교들 있죠. 학원가는 없지만 학교 있죠. 그러다 보면 이쪽 가격이 오를 거거든요. 2032년부터는 구로와 시흥동 이쪽으로 아파트가 막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서로 경쟁자였는데 이제 여기 이 금천구의 아파트의 공급으로 인해서 광명이 서서히 소외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산 13단지가 입주할 때쯤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 지정됐으니까 입주할 때쯤이면 여기 아파트 많이 생기면 여기 불편하게 안양천 넘어서 광명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광명은 가격이 쭉 오르는데 2030년 전후에 여기 매각을 하시고 갈아타는 게 좋고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가 아니고 재건축 아파트란 말이에요. 재초안이 있기 때문에 이 추가 보증금 내야 되지 재초안도 또 부과되지. 그러니까 잘 진행이 안 되니 지금 재건축한다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각을 하시고요. 투자라고 한다면 차라리 서울에 여기 뭐 독산동도 좋고 대림 여기 대림동도 좋고 한강 좋아하세요? 한강? 시청자님 네. 예. 한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죠. 한강에 여기 이런 데다 한 4개 사놓으세요.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냐면 여기 마포역 일대 대흥역 마포 도화동 있죠. 예. 도화동 역세권 재개발. 여기는 지금 빨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물도 없어요. 하지만 노력하면 살 수 있거든요. 여기 하나 사놓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판한 사장 밑으로 보면 용강동 있죠. 한강이 이렇게 쫙 보여. 밤섬 여의도 보이는 용강동 좀 여기도 노후도 진행되면 투자할 수밖에 죄송합니다. 저기 한강변 재개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 용강동 지금 현재 한 2억 초반이거든요. 전세 끼고 갭 투자한다면 용강동 같은데 한강변 이렇게 넓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하나씩 투자해놓으면요. 청자님 예. 철산 13단지 오르는 것보다 얘들 오르는 게 몇 배 오를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좀 이해가 가요. 가요? 그래서 지금은요 대세가 한강이에요. 한강변 재개발. 그러면 네. 제가 삼전동을 그런 데는 어떨까요? 삼전동도 좋아요. 근데 삼전동도 지금 모아타운 진행 중이거든요. 예. 예, 삼전동 할 수 있다면은요 하나 무조건 하시고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삼전동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예, 삼전동 그 현대 아파트 한 동짜리를 봤는데 예. 너무 비싼데 그냥 거기서 살면서 그냥 기다리면 어떨까 싶어요. 아, 거주하시면서 네. 예, 주거를 하시면서 하기에는요 좋습니다. 단천도 가깝고 공기도 좋고 주변에 아파트들 다 들어오면서 채워지면 구축 아파트도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그 현대 아파트는 나중에 제일 앞동에 있어가지고 예. 모아타운 될 때 굉장히 좀 힘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파트 항상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나 아파트 혼자 있을 땐 안 오르다가
주변의 빌라들이 아파트로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예. 동네에 편의시설과 인프라, 아파트로 이루어진 학군 형성이 되거든요. 가격 무조건 상승합니다. 주거 하시면서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돈을 조금 아껴가지고 아까 뭐 한강변 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마포역 지금 이제 괜찮거든요. 앞으로 계속 용성한다고 하잖아요. 예. 뜨는데 하시고 송파구도 어떻게 강남 3구잖아요. 예. 석촌동도 아파트 지으면 가격 많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예. 두 개로 나누어서 투자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그 현대 아파트가 뭐 볼 것도 없는데 12억 5천 막 이래요. 예, 그럴 가치가 있나? 예. 시청자님은 볼 것 없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나 예. 투자하는 사람들 볼 것이 되게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아셨죠? 살면서 그냥 기다리면은 뭐 한 10년, 20년, 15년 후에는 모아타운이 되면 네네. 제일 앞동이니까 지금 석촌동, 삼전동, 서초동 일대가 노후도가 맞는 대로 사업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잠실 본동에서부터 지금 계속 서서 열풍이 갈 거예요. 그래서 본동이 좋더라고요. 삼전동보다는 분위기가. 네, 분위기 좋습니다. 네, 투자 근데 현대 아파트 하시고 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는 거는 현대 아파트가 낫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비싸게 이렇게 주고 하나에다 몰빵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예, 필요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용강동이나 도화동, 예, 다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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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목적이라면은 도화동 역세권하고 용강동 예. 그쪽으로 하시고 거주하니까 지금 현재 주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는 주거 안 한다고 하셨다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그 현대를 보면은 주거를 하려고. 예, 거기 주거 하나 하고 여기 용강동에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한강 하나 있으면 예, 예. 아니 보세요. 압구정 이런 데가 왜 비싸요? 한 번 사놓으면 자식까지 계속 대물림하니까 비싸잖아요. 예. 이런 용강동 같이 대물림할 때를 단 2억이라도 하나 사두시라는 거예요. 용강동도 저기 한강 뷰가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아, 전체가 통째로 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예, 예. 뷰가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합정동하고 합정동, 합정. 용강동, 그다음 마포, 도화동 역세권, 그다음에 바로 용산이잖아요. 예, 선생님이 그 저기 염창동 한번 가봤거든요. 네. 거기도 모아타운이 다 됐나요? 거기도? 예, 모아타운 여기도 싸요. 지금 뭐 1억 5천이면 투자해요. 아유 비싸던데. 예. 갭 투자. 4억이다 그러면 전세 2억, 4억이다 그러면 전세 2억 5천. 갭 투자 이렇게. 예, 예. 지금 서울에요. 정부역 지정되면은 갭이 3억, 2억 5천 이하 아닌 데가 없어요. 목이동밖에 없어요 지금. 저기 사당동 우국시는 어떨까요? 괜찮아요 거기도. 다른 데에서 시간도 많은데 그냥 현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막 궁금하고 많으면요 여기 전국 물어보고 싶으면 세미나 오시면은 제가 시간 많이 갖고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많은데 현대 거기 가서 뭐 내 생전에는 될 것 같지도 않던데. 자, 그럼 나이가 많으신 거 하여간에 이모님인지 어머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충분한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네,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 내가 투자에 조금 더 가치를 둘지 아니면 이 똘똘한 한 채로 거주까지 함께 할지 마음의 결정을 조금 못 내리신 것 같아요. 더 고민해 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결정됐다 하신다면 또 다음 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한번 참여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네, 저는 융자 포함해서 9억에서 9억 5천짜리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대림동의 그 보람의 신동아 파밀리아 아파트 혹시 네. 매입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영등포구나 혹시 공촌동 쪽에 실거주하면서 투자 가치 있는 아파트 추천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여유자금은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9억 5천까지를 생각하신다 말씀 주셨고 네네. 보람의 신동아 파밀리 아파트는 우선 하나 콕 집어 말씀 주셨지만 이 주변으로 그러니까 영등포나 봉천동으로 그래도 만약에 투자 가치가 더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거기서 거주하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아요. 한번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서울에 대출 끼고 사면은 좀 힘드니까 돈 먼저 벌고 대출 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네. 예,
대출 얼마 받으실 거예요? 대출 한 3억이요. 3억. 네. 그래가지고 또 이따가 대출 때문에 부담돼서 또 몇 년 있다가 팔 거예요. 돈 벌어서 대출 갚을 거예요. 돈 벌어서 대출 갚을 거예요. 그럴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 보람에 신동아 보람에 사세요. 예. 네. 지금 안 사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네. 조금 그냥 좀 중급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재건축되는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여기 보면 신풍역에서 한 150m 정도 오면 네. 신길 우성 2차고 신길 우창 아파트 결합해가지고 통합 재건축 하거든요. 네네. 얘가 사업시 인가가 2024년 11월에 사업시 인가가 났어요. 네. 그러면 한 7, 8년이면 새 아파트 들어서거든요. 네. 그때까지 좀 약간 지저분한 아파트 살면 좀 어때요? 가까우니까. 괜찮아. 여기 딱 네네. 엎어지면은 신풍역 1번 출구죠. 여기 신안산선 개통되죠. 그 다음에 7, 8년다 새 아파트 되죠. 돈 더 벌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산 집이 이자 내는 것보다 좀 몇십 배 올라야 되거든요. 네. 예. 여기 아시죠? 신풍역 네네. 1번 출구. 네네. 여기 검토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신길 우성. 해봤는데 좀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올라 있어도 항상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네. 돈이 없을 때 좀 무리를 해서 기왕 갚을 능력이 되면 네. 오를 놈을 사야지. 맨날 지금 가서 보세요. 서울에 아파트 오르고 주유재 오르는데 안 오르는데 가서 보세요. 옆에 개걸음 치면서 오히려 내리는 현상까지 있거든요. 네. 지역 선택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치 선정하는 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한 3년, 3, 4년 더 훨씬 많이 오를 쪽으로 고민해 보시고 여기 보면 저기 초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밑에 보람여학군 대방중학교 있죠? 역 가깝죠? 그다음에 여기 또 삼성아파트 아시죠? 네. 신길 삼성아파트 얘도 재건축 들어가거든요. 이제 조합 인가 났으니까. 네. 더 빨리 입주해가지고 좋은 자리 선점하는 게 좋으니까 한번 네. 남편하고 기왕 무리하는 거 한 5천 더 씁시다 하고 그냥 아. 하세요. 아. 이게 지금 전화 엄청 잘한 것인지도 몰라. 그러면은 신동아 패밀리 아파트도 괜찮은데 예, 예. 예, 이쪽 네. 재개발 쪽으로 예. 뭐가 더 예. 더 더. 모어. 아직 보니까 목소리도 모어. 아직 젊으시고 경제활동 하시니까 네. 모어. 돈을 더 벌고 빨리 신축돼가지고 좀 깨끗한 데 살면서 아이들한테 좀 가오도 잡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아. 않겠어요? 이렇게 해야 돈 벌어요. 네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조금의 여유 자금만 더 보태실 수 있다면 더 부자 될 수 있는 아파트 한 군데 일러드렸으니까 남편분과 잘 상의해 보시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어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저희는 지금 잠실 본동 하단 쪽에 네, 빌라 매수를 지금 생각 중인데요. 네. 예, 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잠실 본동 그러니까 이 상하로 좀 나눠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 이제 빌라 네네. 투자를 고민하시는 거고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네, 한 3억 원대 정도로. 3억 원대 투자해봐도 괜찮은지 한번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네. 답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네. 투자하세요. 네. 자, 여기가 지금 정신여고 있는데 아주 네. 중학교 있는 데죠. 학군 네.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탄천이 이렇게 흐르고 양재천이 뻗어 나가죠. 지금 잠실 네. 유수지 여기에다가 뭐 행복주택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가격을 좀 깎아보는 약간 요인은 되나 근본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삼전역 4번 출구에서부터 잠실 우성 아파트 있는데 네. 여기가 잠실 본동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본동이 위에도 좀 있어요. 이렇게 위에 엘리트 있죠. 트라지움 있고요. 여기 투자하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네. 길가에 이렇게 붙어 있는 간선도로에 붙어 있는 구역들이거나 요 SK 앵크레 쉐보레 바로 서비스 붙어 있는
요런 지역 빼고요. 네네. 한쪽 들어가 가지고 이면도로부터 투자하세요. 이면도로 이하로. 네. 그다음에 여기 성당이 있는데 항상 종교시설은 굉장히 저항이 많아가지고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성당 네. 앞쪽으로는 또 어차피 행복주택 들어온다니까 탄천 가릴 수 있잖아요. 네네. 기왕이면 안 가리고 탁 트여 있는 게 더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빼고 여기 네. 잠시 우성 4차 요 사이에 현대, 아까 어떤 분도 현대 아파트 물어봤는데 현대 아파트 네. 바로 역 가깝고 9호선 가깝고 아파트만 지어지기만 한다면은요. 네. 저는 우수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뭐 지금 몇 주택자세요? 지금 1주택자. 1주택자. 네. 그런데 1주택자가 하나를 더 사게 되면 여기는 규제 지역이니까 취득세가 8.4%죠. 네, 그래서 신축으로 알아보려고. 아, 신축이면 네. 6억 이하 주택수 네. 제외가 되는 거죠. 네네. 네, 신축 아주 좋습니다. 주택수 제외되는 거. 만약에 구축을 싸게 살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면 2027년까지 주택수에서 제외 주기 때문에 1% 신축을 네. 사나 6억 이하 6억 이하 구축을 사서 주택 임대 사업자 6월 4일부터 주택 네. 임대 사업자 단기가 돼 있거든. 단기. 네네. 얘는 한번 사면은 여기는 한번 사면 10년 이상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단기 또는 장기로 해야 되는데 장기로 주택 임대 사업자 내려와도 좋아요. 10년짜리. 네. 10년짜리 하면 어떤 혜택이 있죠? 양도세 100% 감면에 농트세 20% 내야 되니까 80% 10억 벌어도 8억은 내 돈이다. 아니면 70% 장특공을 받고 30%에 대해서 일반 가사 택일에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요거 이런 거면은 그냥 구축이라도 1주택밖에 아니시니까 네, 임대 네. 사업자를 내던 신축을 사가지고 신축을 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주택수 제외돼서 취득세랑 양도세 중과. 아, 맞습니다. 네. 신축을 사면 주택수에서 제외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뭐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이런 데서 다 중과가 배제되는데 강남은요 종부세에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산입니다. 네. 네. 예, 그거 아시고 신축과 구축을 하게 되면 이 대부분 공동주택, 빌라는 공동주택이거든요. 네. 공동주택은 나중에 감정평가, 보상가 책정을 할 때 감정평가를 하는데 공동주택은 거래사례법으로 기초하기 때문에 원칙이 거래사례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작은 평수라도 가격이 높게 거래되면요. 나중에 감정가, 보상가가 높아요. 구축은 땅이 높고 땅이 크다 해도 감정평가 이런 걸로 안 하고 가격 네. 사업시행 인가일 기준으로 현황을 놓고 거래사례법으로 가기 때문에 구축이 뭐 땅 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가가 높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신축, 잠실, 본동, 탄천이 보이는 곳 투자 저는 좋은 지역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보셨던 지역에서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 유의사항까지 일러드렸으니까 이제는 좋은 물건만 만나시면 될 것 같아요. 언제든 또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방송 시간에 못 다뤘던 지역 이야기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다음 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 번만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요즘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6.3 대선 이후에 대한 부동산 시장 전략 엄청 많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 하반기에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끌어갈 건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투자 좋은 지역들을 구분구분 분석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들이 많이들 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좀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번호 열어둘 테니까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시더라도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연휴네요.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